네, 서해상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우리 해경과 충돌이 잦았는데 필요하면 공용하기, 발칸포도 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중국 언론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길진구 기자,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인천 만석부두를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저곳에는 해경이 납포한 중국의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묶여 있는 곳인데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아마 멘트가 지금 보면 이제 그 만석부두의 모습입니다. 옆에 이제 김광림 정책위 뒤에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 의장과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가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어선들이 바로 불법 조업을 하다 납포된 중국 어선들입니다. 저 어선들은 이제 현재 재판에 계류돼서 압수가 될지 말지 그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제 이정현 대표 굉장히 그동안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개한 것 같습니다. 그 음성 소개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전쟁, 의도적으로 뒤에 와서 들이받고 이미 전복되어 있는데 또 거기 와서 다시 재차 공격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살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모함이 빨리 닥쳐 달려오든지 아니면 모함에서 지원 사격을 하든지 헬기를 띄우든지 다른 일반 상황하고 다르잖아요. 이번 상황을 잘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저쪽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윤경민 부장. 게다가 이제 저게 이제 시작된 것이 서해상에서의 중국 어선과의 해경과의 충돌인데, 물론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 어부들이 이제 화재가 발생해서 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제 재연도 한번 해봤다면서요? 네, 지난달 29일 발생했던 그 사건을 어제 오후에 재연을 했는데요. 네. 목포 사막도 해경 부두에 계류되어 있는 중국 어선 소가모호에 선원들 13명이 다시 올라타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재연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배 가운데 한 척이 이제 그 소가모호라는 건데 13명이 지금 잠시 후면은 나올 텐데요. 선원들이 이제 그 인근에 있는 해경 경비함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요. 나와서 다시 당시에 그 배에 타서 당시에 어떤 진압 과정이 있었고 어떤 각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이제 아직은 좀 화면에 안 나오고 있군요. 네. 재현하는 오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저도 저거를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 쪽 의견이니까 한쪽의 의견이지만 한번 들어보실 만한데 전날 불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섬광탄을 던져서 불이 나느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우리 쪽도. 네. 경찰과 저거 만든 제조회사도 증언들을 했는데 일부러 솜을 갖다 놓고 섬광탄을 던져도 불이 안 난다. 이렇게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은 제조사 이쪽에서는 자신이 있어 하는 주장이고요. 네. 그다음에 섬광탄을 던졌다고 해서 배 같은 경우는 고개를 잡고 습기가 많은데 왜 불이 나느냐 이쪽을 우리 경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쫓아갔을 때 도망가다가 우리 그 특수 대원들이 올라타니까 기관실 문을 잠궈버렸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불이 났는데 저게 섬광탄에 의한 불인지 네. 자작극인지 아니면 기름이 오버된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이 나가지고 오히려 우리 해경대원들이 저 문을 저 앞에 불난 부분 좀 열어줬답니다. 열어줘갖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저때 저문을 저 사람들이 안에서 폐쇄를 하고 들어갔다 자기를 또 못 열었고 애를 먹었는데 아하. 저분들은 구해줬는데 문제는 저 배는 밑에 기관실 그래서 엔진 움직이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배에 오고 나니까 거기도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건 못 구하게 된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국은 지금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저걸 가지고 지금 광주 주재 총영사관에 있는 사람은 우리 해경에 와서 항의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다 섬광탄 불이 안 난다. 네. 그리고 다 젖은 상태인데 어떻게 불이 나느냐.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문을 잠그고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구조를 했다. 사람이 더 있다는 얘기를 못 해갖고 지하는 못 들어갔다. 조금만 되고 해갖고 지금 중국 해경 중국 측은 오히려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지금 중국 언론이 환구시보가 마구 떠드는데 조금 더 취재를 하고 좀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어서 이제 충돌이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약간 이제 공용하게 한포 사격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오늘 이제 시연하겠다는 훈련이 좀 예정돼 있었는데 시연이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것도 목포 해경에서 그 경찰서마다 돌아가면서 사격 훈련을 하게 돼 있는데 정기 훈련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저것 때문에 원래는 하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지금 섬광탄 저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항의가 있고 해서 외교적 문제는 좀 하지 말자 하고 스스로 자제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정된 훈련이니까 그냥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싶은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해경 측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훈련하는 거 취소했는데 근데 중국은 왜 그런 겁니까? 중국은 뭐 중국 사람들이 저희 환구시보는 자기네 국익 따라 마구 떠들고 있는데요. 자기네 국익입니다. 근데 하나 이걸 보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대만 언론이 무슨 보도를 했는가 하면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겠다고 보도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환구일보가 일체 가만히 있거든요. 네. 뭐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고 보도를 했는데 환구시보가 대만 언론을 공격 안 하는데 그거 보게 되면 환구시보는 중국의 어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기네들은 좀 떠들고 싶은 모양입니다. 윤경민 부장님.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중국 관영 언론이 관영 매체죠. 환구시보 사설을 통해서 저런 이제 글을 냈는데 제목이 중국 어선 포격 허용 한국 정부 미쳤나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한국 여론이 흥분해서 날뛰니까 한국 정부가 중국 어선에 함포 사격까지 허락했다. 국가 전체 민족주의 집단 발작이다. 이렇게 아주 격앙된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이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너무 많고 네. 또 이제 희생자까지 나타나고 고속 단정을 침몰시켜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까지 빚어지니까 우리 당국이 그러면 이제는 원래도 보장돼 있었던 거였지만 공용파기 함포 사격 이런 좀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데 대해서 저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 한국이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를지 생각해 봤느냐 뭐 이럴 정도로 거의 협박 수준에까지 매체가 이르렀고 또 한 가지 중국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에서 한 얘기인데 이 또한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한국어업협정에 규정된 중국 어업의 활동이 보장된 곳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네. 이 당국하고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지금 저거를요 서해에 가시면은 서해에 가서 보게 되면 중간엔 중간 수역이 있습니다. 네. 우리 EEZ하고 중국 EEZ 사이에 중간에 빈 바다가 주인 없는 바다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우리 배들이 안 나가요. 네. 중국 어선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 네. 서해의 3분의 1은 중국 거, 3분의 1은 우리 거, 중간에 3분의 1은 공동 사용인데 중국이 다 사용합니다. 네. 이걸 넘어와서 다시 우리 EEZ 들어와서 하다가 저거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은 서해 3분의 1을 쓰고 있는데 더 욕심낸 겁니다. 3분의 2를 쓰고 그렇죠. 있는데 더 욕심을 낸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 환구시보가 이게 한국이 미쳤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요. 저거는 언론의 기본을 어긋난 겁니다. 공정 보도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결국 환구시보까지 나서서 결국 뭐 거친 표현 가감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기 때문에 바로 중국 정부의 생각 바로 그거겠죠. 자, 다음 소식 넘어가.